네, 오늘은 이제 4강이죠, 스특. 지사학 법칙부터 할게요. 지사학의 법칙은 그거예요.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지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층의 선후 관계를 주로 이제 가리는데 쓰이는데, 뭐 사실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이름까지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용만 조금 알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자, 첫 번째 수평 퇴적의 법칙. 쌓일 때, 퇴적물 쌓일 때 어디서 쌓인댔어요? 보통 물 밑에서 쌓이고 플러스 중력 때문에 이렇게 나란하게 쌓여요. 당연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얘가 휘어 있다,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일단 밑에서 수평하게 쌓이고 나중에 지각 변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끝. 두 번째 지층 누중의 법칙. 뻔해요 이것도. 역전이 없다면 밑에 있는 게 더 먼저 지적되었다.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이미 하고 있었어요 우린 그렇게. 그렇죠? 근데 역전되는 거를 어떻게 주냐면 보통 이제 부정한 면에 뒤집어 놓을 수도 있고 기저역함이 이렇게 밑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그때 이거 저번에 측리, 얘네들을 정방향 역방향 알려주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얘가 이제 봤을 때 예를 들어 연은이 이렇게 돼 있대. 잠깐만, 뒤집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방향 알아야 되고, 다음 동물군 천이의 법칙. 이건 뭐냐면 화석으로 보는 건데, 밑으로 갈수록 위에서 이제 위로 새로운 지층일수록 좀 더 진화한 화석이 등장한다. 그래서 화석 종류를 외울 겁니다. 그래서 그냥 화석은 그렇다. 화석은 좀 이따 따로 할 거니까 굳이 안 다룰게요. 네 번째 부정합 법칙. 부정한 면을 경계로, 그때 저번에 부정한 면까지 배웠었죠. 그러니까 위에랑 아래랑 시간 차이가 많이 나면 부정한 면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알아야 될 거. 부정한 면 이거 밑에 나오나? 나온다. 오케이. 일단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부 하부 큰 시간 간격 존재한다. 근데 부정한 면을 줄 때는 보통 경사를 다르게 주거나 그러면 딱 티가 나죠. 아니면 기저역함 줍니다. 기저역함 어딨지? 아니면 화석 시대가 너무 차이 나요. 이러면 이제 부정한 면으로 봅니다. 다음 관입의 법칙 저번에 했어요. 이것도 관입 당한 암석은 관입한 화성암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원래 있고 관입을 하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거 순서. 자, 여기에요. 일단 A 먼저 있었고, B는 그다음 A 다음에 뭐예요? B 아니면 C? 이거 잘 봐봐요. 대인 흔적이 있어요 여기. C. 그렇죠. C가 먼저 있었죠. 그래야 변성이 일어나죠. 다음 B. 근데 이렇게 뚫고 지나간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 옆으로 깔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이걸 분출이라 표현합니다. 미안해요. 이건 관입 맞아요. 중간에 끼어드는 게 관입이다. 근데 자, 볼게요. 자, 얘는 보면 A가 제일 먼저. 그 다음이 B. 그럼 이거 기저역함이죠. B의 조각. 그리고 C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B가 만들어졌을 때 위에 C가 없었네. 아무것도 없었네. 그럼 이걸 지표로 이렇게 나왔다는 걸 분출이라 표현해요. 분출. 중간에 낀 게 아니라 그냥 뚫어서 나왔다 밖으로. 그러면 분출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는 A, B, C 순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러면 나이 비교하는 거를 지층 대비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암상에 의한 대비. 암상은 그냥 지층의 모양, 지층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 요거는 비교적 가까운 지역만 가능합니다. 가까운 지역에 붙어있는 애들의 선후를 가릴 때 쓰인 거고, 자, 여기는 핵심이 되는 게 건층 또는 열쇠층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핵심이 되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주로 누가 연결고리가 되냐? 응회암층 혹은 석탄층입니다. 얘네가 왜 연결고리가 되냐면 얘네는 비교적 짧은 시기 동안 넓은 지역에 한 번에 쌓여요. 그러니까 화산 폭발 빡 했어.
그럼 화산재가 그 지역에 다 쌓인다고요. 동시에 팡. 그리고 석탄도 주로 식물이 이제 다량으로 확 죽었을 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기준으로 이제 연결고리로 잡으면 됩니다. 선우를. 자, 예시 요겁니다. 자, 보면 일단 그 열쇠층부터 찾아야 돼요. 어딨죠? 그렇죠. 응회. 얘를 기준으로 얘 기준으로 그럼 이게 나이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생성되는 애 누구? 이 지역에서 1, 2, 3에서 시. 셰일보다 먼저 생성된 게 있는데 아니네? 이 셰일이구나. 요 셰일. 네. 요 셰일이 1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석회암. 그 다음이 사암. 그 다음이 이암. 5번 셰일이 지금 얘네. 그쵸? 그 다음이 이제 응애암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이 6. 응애암 뺄까? 응애암 뺄게요. 6번. 뭐 응애암 6번에서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이 여감. 그 다음이 사암. 이암이 제일 최근. 이런 식으로 응애암 기준으로 나이 같다고 잡아서 이제 구하는 겁니다. 쉽죠? 이걸 암상에 의한 대비라 합니다. 다음 화석에 의한 대비. 화석은 딱 표준 화석. 이거 고1 때 배웠죠? 살짝 표준 화석. 그 시대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화석들이 있어요. 근데 딱 봐도 고생대 화석이 있고 신생대 화석이 있으면 당연히 신생대가 나중, 고생대가 먼저 이런 뜻입니다. 그 숙제 질문 중에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거가 있어서 약간. 화석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나머지 부분이었나? 그래요? 오케이. 암모나이트였던 거 같아요. 암모나이트. 자, 일단 얘 누군지 알아요? 삼엽충? 얘 삼엽충입니다. 좀 이따가 이제 그걸 외우면 얘 고생대 바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고바. 얘 누군지 알아요? 얘네. 동전? 화폐? 화폐석. 화폐석. 동전입니다. 그래서 화폐석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동전점 생겨서. 맞어요. 얜 신바. 신생대 바다예요. 그럼 누가 먼저인지 이제 딱 뻔하죠. AKQ가 옛날이고 H랑 M이 최근이라는 거죠. 더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다. 그렇죠? 얘는 넓은 지역도 상관없어요. 먼 지역도 상관없어요. 그냥. 자, 그래서 이제 상대 연령 비교입니다. 상대 연령은 방금 한 것처럼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만 구분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상대 연령 구분해보자. 갑니다. 요 지층이 있대요. 순서부터 해볼까? 제일 먼저 누가 있었을까? 아이가 제일 먼저일까요? 이제 플러스 저거. 저기 관입 표시예요. 그러면 변성 부분도 있어. 심지어 A가 제일 먼저니까. A가 제일 먼저 있었고 그 위에 B가 쌓였고 그 다음 C까지 지금 생기고 그 다음에 얘가 들어왔나 본데? 아니다. 습곡이 다 끝나고, 그러니까 휜 거 다 끝나고 들어온 것 같은데? 얘네가 순서가 A, B, C, D, E, F까지 쌓이고 그 다음 한번 휘었어요. 얘네가 습곡이 일어났고 한번 휘었고 그 다음에 아이가 생긴 것 같은데? 아이가 관입했고
그 다음에 H. H 관입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층이 생겼어요. 끊겼어요. 이거 정단층이 이게 역단층이 이게 정단층. 어떻게 났어요? 어. 얘가 상반이 아니라. 상반이죠. 상반이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지금. 그러면 정단층이 되는 겁니다. 정단층 생기고 그 다음에 얘가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왜요? 이게 경사가 차이 나면 여기 부정합이잖아요. 그죠? 부정한 면이 있다는 건 얘가 위로 한번 올라갔다가 깎이고 다시 내려와서 그 다음 G가 쌓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라지? 융기 그다음 침강 한번 하고 그 중간에 융기 한 다음에 깎인 건 포함이에요. 포항침식 당하고 그다음 침강하고 G가 쌓였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이 위에가 바다예요, 땅이에요? 땅이죠. 나무 심어져 있거나 아니면 지표라고 써져 있으면 얘는 지금 현재 지표에 있다는 거예요. 노출돼 있다는 뜻이. 그럼 얘는 위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융기 한 번 더. 맞나? 맞네. IH 정단층 부정합 G. 그러면 여기서 이거 물어봐요. 이 지층에 최소 융기는 몇 회 일어났나요? 이렇게 물어봐. 아, 문제에 있었던. 그렇죠. 이런 거 물어봐요. 얘는 몇 번 최소 융기했을까요? 자, 2회죠. 부정합. 자, 그래서 이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부정한 면 다 넣어야 되고 부정한 면 플러스 1이 붙을 때가 있어요. 이게 현재 지표일 경우. 현재 지표. 근데 이게 가끔 어떤 문제에서는 이게 물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그러면 플러스 1을 안 하면 됩니다. 오케이? 부정한 면 플러스 1로 보통 구합니다. 그렇죠? 물 밑이면 플러스 1을 안 한다. 그냥 부정한 면만 세면 돼요. 네, 부정합인데 왜 그게 없어요? 뭐가요? 기저형. 없을 수도 있어요. 기저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문제에 따라 달라요. 그려줄 때도 있고 안 그려줄 때도 있고. 여기다 그려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좋은데 딱 경사로 이렇게 구분이 가면 굳이 안 그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봤다. 자, 지금까지는 상대 연령이고 누가 먼저고 나중. 얘는 이제 절대 연령입니다. 실제 얘가 몇 살인지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이거 하려면 그 안에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야 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가 뭐죠? 그 불안정해서 얘네가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자꾸 다른 물질. 그래서 그거를 바뀌기 전의 물질을 모원소라 하고 엄마 원소. 얘가 점점 이제 붕괴를 하면서 자원소가 되는데 모원소가 모원소의 절반이 자원소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 그래요. 처음 함량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린 시간. 근데 이게 여기 문제에서는 일정합니다. 다. 반감기는 그 물질마다 일정? 그럼 요거 한번 해봐야겠다. 살짝 옆으로 해서. 자, 처음에 이거 조금만 줄일게요. 이거 다시 새로 써도 돼요. 자, 처음 모원소 몇 프로? 퍼센트로 해봐야지. 100%. 자원소는 빵. 자원소는 보통 없다고 가정해요. 처음에. 자, 반감기 1회 지나면
50. 50. 그럼 자원소는 50. 50. 두 번. 한 번 더 지났어. 그럼 여기에 절반이 되는 거야 또. 그럼 얘는 나머지다. 합쳐서 100 되면 돼. 세 번. 12.5%. 얘는 87.5%. 한 4번까지는 알아야 돼요 요즘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모원소 대 자원소 비율은 뭐자? 몇 대 몇? 1대 빵. 자, 처음은 별로 의미가 없고 방광기 한 번 지나면 1대 1. 두 번 지나면 1대 3. 세 번. 7. 한 번 더? 이 규칙성이 있잖아요 뭔가? 수요 같지 않나? 여기까지 하면 확실해질 것 같아요. 여기까지 구하면 뭔가 규칙성이 확실해질걸? 수열 문제네. 10. 이겁니다 일단. 그럼 n번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좋죠? 너무 좋죠? 수학하는 기분이죠? 1대 2의 n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1대 15 다음 1대 31로 갈 거야 아마. 그 다음에 1대 63, 127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그러면 이거 하자. 모분의 잠깐만. 전체 분의 모원소의 비율. 전체라는 건 처음 양이에요. 처음 양이라죠. 처음 양. 분수. 얘는 뭐 그냥 1이고 1분의 1이죠. 방향이 한 번 지나면 2분의 1로 줄었고 두 번 지나면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그래서 이런 숫자들에 되게 익숙해져야 돼요. 특히 이런 애들. 한 1대 7이다. 그럼 방광기 3번. 8분의 1 정도 남았네. 막 1대 15가 나왔어요. 방광기 4번 지났네. 이게 바로 돼야 돼요. 16분의 1 정도 남았네. 이 정도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점점 모원소가 자원소로 변한다. 근데 물질마다 이게 정해져 있다. 일정하다. 그거요. 자, 그래프 줍니다. 이제 이 y축이 이제 원소 함량이라는데 이게 이제 모원소의 함량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죠? 원래 원소니까.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반감기 횟수에 따라서 갑니다. 시간이나 반감기 횟수. 자, 그러면 반감기 여기다가 반감기 한 번 지나면 뚝 떨어지죠. 50%로. 두 번 지나면 25%. 세 번 지나면 12.5%. 네 번 지나면 6.25%. 이 정도까지는 숫자 알아야 돼요. 그 밑으로는 잘 안 나와요. 아직은. 네.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직선인가요? 곡선이죠. 그럼 이거 물어봐요. 자, 이렇게 그림을 친절하게 그려주면 너무 쉬운데 75%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0.5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물어봐. 0.5억년이다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1억이고 2억이고 3억이라 칠게요. 이 친구들이 문제가. 그럼 얘는 반감기가 몇 억년? 1억년인데 75%까지 될 때 걸린 시간이 0.5억년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물어봐요.
작잖아요. 그림 보면 작은 거 보이죠? 근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딱 보면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초반에 많이 줄어. 그러니까 75%될 때까지 0.5억 전에 확 줄다가 이제 천천히 주는 느낌이에요.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물어봅니다 요즘에. 그러면 이것도 되나? 80%가 있어. 40%가 있어. 그럼 여기랑 80%가 40%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도 방광기 한 번이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방광기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몇 프로가 있든 절반으로 될 때까지 걸린 시간 무조건 1억으로 고정인 거예요. 이 문제에서. 오케이? 네. 가끔 자원소 그래프 주는데 이건 뭐 뒤집어서 할 줄 알아야겠죠. 자원소면 이제 늘어나는 거고 점점 그러면 이제 변환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다. 됐죠? 이런 식은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굳이.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화성암은 이렇게 이제 반감기를 통해서 절대 연령을 나이를 측정하면 그게 언제의 나이냐면 얘는 굳어서 암석이 생성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마그마 상태잖아요. 이 뜨거울 때는 어차피 이게 관측이 안 되고 얘가 딱 식어서 암석이 딱 될 때 그때 이제 나이를 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퇴적암이 문제예요. 퇴적암은 연속적으로 쌓여요. 뭔 뜻이냐면 한 번에 빵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고 또 더 쌓이고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이래요. 그래서 얘는 퇴적 시기의 상한선을 지시한다. 이게 뭔 뜻이 이게? 제일 오래된 나이를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이의 최대값.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쌓인 거니까. 나이의 최대값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애들마다 반감기가 이렇게 있어요. 우라늄 이런 애들 45억 년 막. 장난 아니죠? 7억 년 이런데 이거 반감기 외울 필요가 없고 다만 이건 알아야 돼요. 14탄소는 그러니까 탄소는 결국 질소로 이렇게 바뀌는데 이 반감기가 약 6,0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얘는 6,000년이면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스케일을 좀 알려주면 이거 저번에 외웠나? 사유 오사유? 네. 사유 대충 그러죠. 오사유 이오사유 66사유죠. 이렇게 되죠. 여기가 그리고 이게 현재예요. 그럼 여기가 성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죠. 그럼 이 0.66억이 몇 년이에요? 6,600만 년이에요. 만 년. 근데 이 친구 탄소는 6,000년이에요. 이러면 여기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탄소가? 그때 탄소가? 아니죠. 이미 다 질소로 다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걸 지질시대라는데 지질시대 탐구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너무 짧아서. 지질시대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다. 얘는 그냥 막 약간 그런 거 해야 돼. 한국사 조사할 때 막 선사시대 이런 거 조사할 때 쓰이지 지질시대 연구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소는 반감기가 한 6,000년쯤 된다. 너무 짧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고요. 이건 좀 심한데 이게 요즘 잘 안 나와서 이건 일단 패스할게요. 나중에 이건 할까?
잠깐 소개할게 그러면. 자, 이게 공기 중에 이제 탄소가 있는데 탄소는 원래 12짜리가 제일 많아요. 그 반감기 할 때 했을 거예요. 화학할 때. 근데 14C짜리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 이 14C는 아까 말했죠. 무원소라서 이 14N으로 붕괴된다고. 근데 얘도 이제 공기 중에서는 얘가 중성자랑 반응해서 다시 일로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결론, 대기 중에 이 비율은 일정합니다. 일단. 그럼 생물은 뭐 호흡을 하던 광합성을 하던 이산화탄소를 주고받죠. 그렇죠? 여기서 CO2를 흡수한다는 건 사실은 거의 식물에 해당하는 거겠죠, 사실. 동물도 하긴 하니까. 자, 그래서 결국 생명체 내와 살아있는 생물체 내와 대기 중은 이 비율이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문제는 죽으면이에요. 죽으면 이제 더 이상 바깥이랑 이거 교환을 안 해요. 그럼 그 안에서 이게 계속 붕괴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죽은 생명체, 이제 죽었을 때부터 이 비율이 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얘가 점점 사라지니까요. 그러면 이 비율을 보면 얘가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있겠네. 그쵸? 그래서 이 비율을 보면 그 생물이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걸로 사실은 그 화석은까지 아니지. 그 최근에 죽은 화석, 비교적 그런 거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써져 있죠. 얘는 반감기가 너무 짧아서 비교적 최근에 들어있는 화석 연대 측정에 많이 사용된다. 지질 시대는 안 된다. 됐죠? 네. 자, 이제 오늘 안 써서 좀 섭섭했죠. 지구 노트 가자. 준비됐죠? 화석부터 하자. 화석은 그 생물의 유해나 흔적도 되죠. 발자국 같은 거 이런 거가 굳어서 만들어진 건데 두 가지 있어요. 1번 표준 화석. 오랜만이죠? 표준 화석은 시대를 알 수 있게 해주고 일단 시대를 알 수 있다. 어떻게 시대를 알려주냐면 얘는 생존 기간이 짧습니다. 딱 그 시대에만 살아요. 근데 분포 면적은 넓습니다. 지구의 넓은 지역에 사는데 대신에 그 세대에만 딱 살아요. 그 시대만. 그렇죠? 특히 공룡 같은 거 대표적으로. 자, 그러면 고생대 화석부터. 고3이 순서대로 외워야 돼. 꼭 완자와 필통이 든 가방을 맨다. 고3 완필 가방. 고생대, 삼엽충, 완족류, 필석, 갑주어, 방수충. 좋죠? 고3 완필 가방. 왜 순서대로 외워야 되냐면 등장 순서예요. 거의 방추충, 방추벌레. 얘네들은 사실 고생대 좀 전반적으로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얘가 더 먼저 등장해. 그다음 뭐 초반, 중반,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등장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순서다 거의. 자, 중학생 때, 중1 때 이제 입학을 하면 제일 처음 배우는 과학이 뭐랬죠? 진짜로 리얼로. 우주. 아니야. 중학교 때.
중1 때 딱 중1-1 뭐 배우는지 알아요? 돌? 돌 배웁니다. 암석. 딱 그거부터 시작해요. 퇴적암 배우면서 시작해. 중학생이 암석을 공부해서 시험 본다. 중앙공시. 암모나이트, 공듀용, 시조새, 아재중, 신생대. 자, 여러분 대학 신입생이 되면 보통 그 여학생들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올리브영에 갑니다. 보통 이런 데가 그 화장품 매장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신입생이 화장품 매장에 들어간다. 신화매. 화폐석, 메모드. 여기까지 외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사실 얘는 시대도 알려주지만 환경도 좀 알려줘요. 그래서 이 중에서 육지에서 생성된 육성층이라죠. 아까 잠깐 말했죠. 육성층 화석이 3개 있어요. 딱 뭐게? 공룡 시조새. 하나 더. 그렇죠. 얘네 셋이 육지고 육성층이고 육성층에서 발견되고 그다음 나머지는 다 바다예요. 메머드 약간 수영. 메모드 수영한다고? 이거 약간 그 남극 이런 데서 발견했어. 메모드 그 신생대 때 좀 추웠는데 그때 등장했는데 육지에 다니지 않을까? 코끼리 같은 애 아니야? 코끼리 친구 아니에요? 나도 잘 모르는데 그건. 근데 딱 봐도 육지 같지 않나? 이거 뭔 줄 알아요? 이거 메머드 커피잖아요. 이거 PPL인가? 이거 이거 맘모스 아니에요? 아 그러네. 뭐가 달라? 맘모스? 메머드랑 맘모스랑 같은 거예요. 근데 메머드는 원래 정식 발음이고 맘모스는 예전에 우리가 영어가 이제 일본에서 들어왔잖아요. 마무모스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맘모스라 불러요. 같은 거예요. 근데 정식 발음은 메머드가 맞죠. 맘모스 커피. 그렇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내가 물어봤거든. 어떤 애한테 뿌리 있고 없고 차이래 막. 웃겨가지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2번 신생들이 만들어진 커피였어. 신생대 커피죠. 2번은 뭐지? 시상화석. 시상화석은 제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입니다. 그래서 완자였나? 교과서엔 그런 문제도 있는데 막 어떤 원시인이 아니다. 그건 공룡이었다. 원시인이 공룡을 막 잡고 있어요. 시대적 오류가 뭐냐 막 물어봐요. 공룡은 중생되고 인류의 조상 인류는 거의 신생대 끝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예 말이 안 돼요. 메머드는 잘 모르겠네. 메머드는 잡을 수 있어요. 왜냐면 시대가 겹쳤어요. 좀 됐고 얘는 환경을 알 수 있게 하는 이유가 얘는 생존 기간은 길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분포 면적은 좁습니다. 특정 환경에서만 사는 애들이 있어요. 옛날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 애들. 예를 들어 고사리는 따스뷰 뭘까요?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서 자랍니다. 따스뷰이라 할게 그냥. 이건 그냥 대충 알아두면 되죠. 고사리는 따스뷰에만 살아.
우리나라에 고사리 있는 거 알아요? 그 우리가 먹는 이 고사리 있잖아요. 얘 원래 풀 모양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아, 실제 제가 먹는 건 줄기예요. 얘를 데치면 그렇게 돼요. 이렇게 까매지고 막 이렇게 되나 봐요. 이 고사리는 어디 많이 자냐면 제주도 가면 진짜 많아요. 제주도에 가면 막 고사리 무슨 박물관 막 비슷한 것도 있어. 막 되게 많아요. 따뜻하고 습한 육지죠. 그리고 산호. 산호는 따얏바. 따뜻하고 얕은 바다. 그래서 산호 화석이 나왔다. 그럼 여긴 옛날에 따뜻한 바다였다.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만 알면 되나? 참나무 한번 할까? 참나무는 따육. 얘도 따뜻한 육지에서만 자랍니다. 그래서 참나무는 이 정도? 아우. 그래서 이 화석 딱 통째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끝이 아니죠. 이제 그거 시대 알아야 됩니다. 시대는 여기다 해도 되겠는데 격리시키고 지질시대 분류 들어갑니다. 지질시대는 일단 크게 누대, 대, 기로 이루어집니다. 누대기. 빡빡하겠는데? 좀 작게 써야겠는데? 여기 좀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누대는 일단 옛날부터 먼저 할게요. 시원혀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 갓생이죠. 현생누대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시원현. 얘네들을 묶어서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부르고 시생 원생이 이제 묶어서 성캄이에요. 그리고 이제 현생을 나누면 이렇게 나올까? 고생대, 중생대, 안 써져. 신생대입니다. 그럼 고생대에 속하는 기부터 할게요. 카모시대 석패. 그 다음에 트주백. 팔레제. 네. 카모시대 석패, 트지백, 팔네제. 기 이름입니다. 앞글자예요.
외우는 법 설명할까요? 이렇게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다른 EBS 선생님 걸 보고 이제 이거 좋다 해서 이제 한 건데 할게요. 컴은 컴이죠. 컴 하면 올 때 석탄과 페인트를 쥐고 와야 돼요. 몇 개? 184개. 이렇게 외우라고 갓선묵 선생님께서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냥 앞 글자만 알아도 돼요. 실루리아기. 내신하는 게 아니라서. 대본기. 내신 때는 다 외워야 되고. 석탄기, 페름기. 근데 외워져 그냥 보다 보면.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팔레오기인가? 잠깐만. 레 같은데. 팔레오기 맞아. 팔레오기, 네오기, 제사기. 좋죠. 까머지 대석패, 트지백, 팔레제. 간단한 각각의 특징을 여기다 같이 얹을게요. 시생누대는 일단 특징이 되는 게 남세균 화석이 있어요. 남세균 들어봤죠? 최초의 광합성 생물. 최초 광합성 생물. 얘가 광합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바다에서 태어났어요. 최초의 생물은. 그리고 최초의 광합성 생물인 남세균도 바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얘네가 원래 처음에 지구에 산소 없었어요. 얘네가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가 이제 등장해요. 얘네가 죽어서 화석을 남기면 이거를 스트로마톨라이트랍니다. 고1 때 했을 거예요. 스트로마톨라이트. 이거 잘 안 써지냐? 스트로마톨라이트. 자, 원생. 이게 끝이에요. 시생은. 특징이 이거 하나 끝. 원생 누대는 그 다세포 생물이 등장합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단세포였어요? 네. 근데 다세포 생물이 죽어서 화석을 남기면 에디아카라 동물군. 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일단 시생 원생은 하나씩 알면 되고, 이제 현생으로 왔죠. 고생대로. 그럼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이게 뭐가 폭발했다는 거냐면 해양 생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막 엄청 많이 생겨요 그때. 그래서 캄브리아기 때 이제 해양 생물들이 많이 출현한다. 이런 거 대충 알면 되고, 오르도비스기. 굉장히 중요해요. 어류의 시대입니다. 어류도비스기죠. 어류가 등장합니다. 근데 어류는 최초의 척추동물이에요. 그 뼈도 척추로 치는 겁니다. 그 가시. 그래서 오르도비스기 중요. 실루리아기 또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아까 지구에 산소가 언제 등장했어요?
그치, 남세균 때 등장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오존 알죠? 오존층. 오존층은 O3예요. 오존. 그럼 이온 산소가 이제 많이 생기고 얘네가 올라와서 이렇게 햇빛을 받아가지고 반응해야 O3가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산소가 조금씩 만들어져서 이때까지 쌓이다가 여기서 오존층을 만들어요. 딱. 시누리학이 오존층. 생성. 그러면 오존층이 왜 중요하냐면 그 전까지는 자외선을, 태양의 강한 자외선을 막아주는 애가 하나도 없었어. 그럼 육지에 생물이 있을까요? 못 버텨. 그냥 다 타버려요. 근데 이게 생기고 나서부터 이제 육지 생물이 출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존층이 그 경계예요. 육지 생물이 출현하냐 안 하냐. 대봉기는 그래서 자, 근데 바다에 살던 물고기가 육지로 바로 올라올 수 있을까? 뻐끔뻐끔하다 죽죠. 그래서 진화상 물고기 다음이 양서류라고 해요. 들어봤죠? 개구리 같은 애, 양쪽에 서식하는 애, 물도 살고. 그래서 양서류. 그래서 양서류예요. 그 개구리가 등장을 먼저 합니다. 그때가 대봉기입니다. 양서류 등장. 그리고 석탄기. 석탄기는 석탄 뭘로 만들죠? 저번에 했죠. 식물. 그 양치식물이, 특히 양치식물이 제일 번성했던 때가 석탄기예요. 양치식물 번성. 초록색 써야지. 식물이니까. 번성입니다. 등장은 훨씬 전에요. 페름기는 이제 뭐 그렇죠. 페름 하다가 이게 딱 고생된 말이죠. 이때 판기가 생기죠. 페름기 말에. 아, 쓸까? 이 판기야. 판기가 더 중요하니까 빨간색인가? 다 중요한데 그럼? 네, 분명했다. 판기야. 판기야 형성? 말해. 자, 그 다음 이제 중생대로 넘어옵니다. 이때 판기야 만들면서 대멸종한 거 알죠? 그 생물들이 원래 바다에서 많이 살았어요. 이때까지는 육지 거의 없었죠. 근데 바다도 이제 가장자리만 산단 말이에요. 보통 생물들이. 근데 이게 판기야가 돼버리면 가장자리가 되게 표면적이 줄어요. 그러면서 해양 생물의 몇 프로지? 70% 이상인가? 90% 이상인가? 다 멸종. 서식지가 없어서. 환경이 바뀌어서. 그래서 대멸종 한번 있고 리셋해서 이제 중생대 시작인 겁니다. 트라이아스기는 별로 중요한 거 없는데. 판기야가 다시 갈라져요. 판기야 갈라짐. 그럼 무슨 바다가 생겨요? 태평양, 대서양. 대서양 생김. 대서양 갈라지고, 쥐라기는 뭐 공룡 알죠? 공룡이 시된 거 메인이고, 백악기는 이제 이 공룡 다음이 파충류잖아요. 공룡은 그 다음이 조류로 좀 넘어가요. 그래서 그 파충류랑 조류랑 섞인 중간 단계가 얘 시조새입니다. 이게 말에 등장해요. 이쯤에 백악기 때. 그리고 나서 대멸종이 일어나요. 왜요? 원인이 뭐예요? 공룡 멸종 하자 여기서 봐. 운석 충돌, 화산 폭발. 빙하기 아니야. 빙하기는 아니야. 그래서 이때 화산 막 폭발하면서 화산재가 엄청 길게 막아서 식물들이 광합성 못해서 다 굶어 죽어요. 끝. 그 다음 신생대로 넘어옵니다. 팔레오기, 네오기를 묶어서, 이건 사이드인데 이건 약간 제3기라고도 하거든요. 이때는 따뜻했어요. 되게 따뜻한 시대였고, 이때 등장한 게 화폐석입니다. 그 순서대로 했죠. 화폐석. 그 다음이 이제 갑자기 제4기 때 추워져요. 이때 빙하기랑 간빙기가 반복되는데, 빙하기 사이를 간빙기라 합니다. 그래서 빙하기였다가 아니었다가 빙하기였다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데, 그때 매머드랑 이제 인류의 조상이 출현한 겁니다. 추워지면서. 그래서 먼지들 막 그 옷 입고 막 사냥하죠. 매머드. 아이스 에이지죠. 네, 이때입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정리했고, 고생대가 되게 중요한 게 맞네.
그다음 식물은 좀 얘기할 게 있는데 이건 책 보면서 얘기하자. 외울 건 일단 여기 정도고.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큰일 났네. 미안해. 연도 안 했어. 그 저번에 외웠던 건데 연도 좀 얹겠습니다. 여기까지가 46억 년. 미안해. 시작이 46억 년. 정확히 하면 40인데 어떡하지? 미안한 일이 생겼어요. 40억 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지구는 46억 년인데 보통 시생은 40부터 칩니다. 40억 년부터 얘가 25억 년. 약. 그 다음이 현생 시작 고생대가 오사였어요. 그럼 시생이 길었어요? 원생이 길었어요? 원생이 오히려 길었습니다. 갈수록 짧아진 게 아니에요. 얘가 15 정도고 얘가 20 정도니까 20억 년 정도니까 얘가 더 길었어요. 이것도 물어봐요. 얘가 1등,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쭉 짧아집니다. 54, 그 다음 뭐였지? 25, 66까지 좀 연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됐고 이거 해야 되는데 망했다. 고기후 연구 방법은 망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겠다. 그럼 여기는 잠깐 생략할게요. 이거 빙하코어 이건 잠깐 생략하고 그 기후 잠깐 볼게요. 대부분 온난해요. 대부분 따뜻한데 그리고 빙하기도 대부분 포함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중생대 때 빙하기 없다. 둘리 엄마 얼음에 갇혀 죽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왜? 빙하기가 없었으니까 그때. 오케이? 이 한랭 잠깐 하다고 빙하기로 안 쳐요. 오케이? 중생대 빙하기 없다. 그것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다 따뜻하고 빙하기 있고 다 똑같습니다. 성캄 됐고 시생 원생 다 했고 이거 한번 이제 읽어보세요. 쭉 시대별로. 근데 내가 그 식물 설명 안 됐는데 고생대 때는 양치 식물이 제일 번성하고요. 이거 적어줘야겠다. 식물 어디다 적을까? 여기다 해야겠다. 식물은 양치, 겉씨, 속씨 순이거든요. 이게 번성 연도예요. 그러니까 얘는 등장과 번성이 있는데 지금 양치식물, 겉씨식물, 속씨식물은 번성 순서입니다. 그렇죠? 근데 등장을 하려면 보통 전 시대 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는 좀 예외예요. 양치는 고생대 때 등장해서 고생대 때 번성을 합니다. 근데 겉씨식물이 중생대 때 번성을 하려면 그 전에 고생대 말에 얘네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대 때 번성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얘 고생대 등장해서 이때 번성. 그럼 얘는 중생대 말쯤에 등장해서 다음 시대 때 번성하고 이런 식입니다. 이게 식물이고 동물은 진화 순서가 무척추 동물, 어류, 척추 동물이죠 얘. 양서류까지 고생대 때 등장하고 등장은 또 파충류도 한다. 파충류, 조류, 포유류 순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로 고생되고 여기까지가 주로 중생되고 아포이르도 좀 출연한데 번성했던 게 지금도 물고기 있어요. 그죠? 번성이 주로 고생될 때는 어류 번성, 중생될 때는 파충류가 번성, 희생될 때는 포유류가 번성입니다.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끝.